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제주 4.3 77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 4.3이 주는 의미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4.3의 해결을 위해 쉼없는 노력을 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영훈 도지사를 모셔서 77주년이 두는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4.3 77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우리 오 지사에게는 또 4.3이 주는 의미가 아주 각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영훈 지사가 지금 보는 4.3 77주년이 주는 의미는 어떨까요? 네,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유족의 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4.3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4.3의 의미는 그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4.3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4.3 70주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또 4.3의 역사 그리고 4.3의 화해와 용서를 담은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되는데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4월 중순 내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되게 된다면 그동안 4.3의 아픔의 역사 그리고 극복의 역사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세계인들에게 기억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4.3의 아픔을 극복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지사님을 네. 모신 거는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네네. 4.3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또 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네. 우리 지사님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4.3의 완전한 해결 부분이 하나가 네. 있고 네. 아까 세계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 중간에서 아까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이 4.3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 네. 도민들의 기대고 크고 네. 또 최근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어느 정도까지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 도정은 2023년 12월에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 아카이브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를 네. 국가유산청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유네스코에. 그래서 지난 2월에 등재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소위원회에서 등재 권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이사회에서의 결정 단계만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집행이사회는 4월 둘째 주 아마 4월 17일 전에 집행이사회를 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등재심사 소위원회에서 등재를 권고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행이사회에서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심사 대상이 74건에 이르는데요. 제주 4.3 기록물은 지금 57번째로 심사 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고 지금 국가유산청과 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또 4.3 평화재단과 네. 협업을 하면서 등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의 과정을 잠깐 이렇게 네. 돌아보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 기록유산 등재의 핵심적인 내용물이 예. 저는 수영인 명부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인 예. 수영인 명부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4.3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199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99년을 전후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전 민주당 당대표죠. 전 법무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이분께서 국가기록원에 있던 수영인 명부를 확인하면서 4.3의 피해와 그 희생자들의
불법적으로 구금되어지고 예. 재판의 과정도 없이 형량이 매겨지고 또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거나 또 행방불명이 되거나 예. 하는 과정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4.3의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그리고 명예회복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예. 그게 1999년 12월 16일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제가 4.3 도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할 때입니다만은 그때 1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4.3 특별법이 첫 제정이 되고 예. 2000년 1월에 공포가 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저는 4.3 수영인 명부라고 생각합니다. 명부다. 그래서 그 수영인 명부가 핵심 이번 기록유산 등재의 핵심적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네. 더 짚어주신다면요. 다른 기록물들도 좀 그럼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상규명 활동 중요하고. 예, 예. 했던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순위삼촌이라든가 진상규명 활동이 기폭제가 됐던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작품. 예, 예. 그다음에 각 단체들이 이제 진상규명을 활동을 했던 거 4.19 때 그리고 그렇죠. 또 민주화운동 이후에 예. 그리고 2003년 이전까지의 모든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네. 특별법 제정 과정과 국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과정까지 그렇죠.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인 명부를 얘기를 드렸는데 육지 형무소에서 제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이런 맞아. 부분 또 그분들이 예. 소지했던 여러 가지 기록과 관련된 내용물들 이런 부분들이 다 14,600여 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네네. 지사님께서 예,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네. 지사님 수영인 명부에 대한 중요성을 네, 네. 강조하셔서 다른 자료에 대한 네,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다른 총 14,000 14,600여 종. 응연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 기록물에 유네스코 네. 세계 기록물에 이제 등재가 된다면 우리 물론 네. 좋은 효과도 기대가 될 수 네,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지나온 과정들이 이렇게 봤을 때 네, 이게 네. 뭐 쉽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나온 과정 중에서 가장 이것은 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라는 지사님께서 꼽아줄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기록유산으로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이제 4.3과 관련된 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4.3에 대한 기억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4.3의 정신과 가치가 세계인들에게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이와 관련된 준비를 쭉 해왔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등재 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당시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지난 2023년에 예. 유네스코 기록유산 4.3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예. 이제 그 성과를 볼 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등재가 된다면 네네. 등재가 된다면 뭐 등재가 될 네, 거라고 네, 우리가 네. 모두 다 지금 기대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어떤 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의 기억을 계속 보존하고 이 네. 기억을 세계와 공유하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일단 언급을 하셨는데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런 기록물의 등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의 아픔이었던 그 4.3의 역사가 세계인들이 함께 기억해 줄 수 있고 또 4.3의 아픔을 극복해왔던 그 과정 자체를 네.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희생자나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네.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세계의 모든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물론 또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해왔는데 제주의 과정만큼
관이 중심이 된 과정이 아니라 예. 민간이 중심이 돼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 오고 제정을 요구해 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질서 있게 진행해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해자를 용서하고 예. 화해를 하는 것은 유족들이었고 네.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가해자를 화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가해자인 국가도 유족들을 대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사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즉 그 양자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삼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이라는 사삼의 정신을 우리는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꽃피우는 과정을 그대로 모든 기록에서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의 네. 진상규명과 해결의 과정, 네. 또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이 네. 일련의 과정은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뭐 학계 그리고 네.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가 기울였던 여러 가지 노력이 네. 이렇게 인정되고 등재가 된다는 네. 것은 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네. 그런 효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네. 뭐 이런 등재가 되면 뭐 축하하는 뭐 행사 이런 것도 네, 있나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아마 4월 둘째 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프랑스 파리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아,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특별전을 일단 프랑스 파리에 있는 네. 파리 국제대학촌 학문국관이라고 네. 예전에 이제 그 한강 작가가 프랑스어판 출판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어판 출판 기념회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예. 좀 더 세계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으로 결정을 했고요. 4월 9일부터 예. 15일까지 예. 4.3 기록유산 전시회를 예.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재단과 또 저희도 담당자들이 함께 가서 예. 준비를 하고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파리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제주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민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치를 좀 공유하고 네, 또 이런 등재에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잘 네. 기획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네. 등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인데요. 그 네. 봉성리에서 우리 4.3 유해, 예, 유해가 예, 발굴 맞습니다. 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2006년부터 예. 당시 별도봉 밑에 화북동 일대에서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화북동에서 11구가 예. 발굴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대규모로 발굴됐던 게 이제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굴됐던 게 388구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애월 봉성리에서 예. 4구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 총 417구의 유골이 발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그 발굴이 확인된 유골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네. 분이 이제 147명의 신원이 확인이 돼서 네. 유족 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발굴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에도 예산 7억 원을 투입해서 예.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나 예. 또 객관적인 조사, 또 DNA 분석 작업 예. 이런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단 한 구의 신원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도정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가 그 네. 다른 지방인 거죠. 네, 지금 네. 뭐 가장 관심이 되는 데가 지금 광주 네. 형무소의 터. 네, 그래서 네, 우리 네. 이 당시에 네. 행방불명됐던 그런 유해가 발굴되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이 관심이 더 높고 있고 네, 하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던 분들이 이제 형무소 인근에서 많이 그 학살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도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가장 많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대전의 골령골이라고. 골령골, 예. 예. 지금 현재까지 1,470여 구의 유구가 발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인근이죠. 경산의 코발트 광산에서도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었고 경북 김천의 송중리 돌고개 예. 그리고 전주에 있는 황방산이라는 곳에서도 예. 유해 발굴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주에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네. 유전자 감식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 확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예. 대전과 광주에서 한 분씩 유해 발굴이 진행이 됐고 신원 네.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촌이 출신 고 김한홍님의 신원을 확인해서 저희들로 봉안을 해왔고요. 예. 또 광주 형무소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유전자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확인을 예. 해봤더니 고 양천종님의 신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제주로 봉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점은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전자 감식과 관련된 제주에 있는 희생자에 대한 유전자는 저희도가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육지부에 있는 희생자와 유골의 발굴과 신원 확인과 관련된 권한은 저희도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그와 관련 유전자 감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와 이 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위원회 활동이 5월 달로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3기 위원회가 다시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려고 하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전자 감식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관련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역구의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의논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이 법안 내용이 마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서 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또 발굴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네, 지금 네, 네. 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되는 네, 네. 그 부분도 역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유해 발굴과 네. 더불어서 또 더 중요한 게 네. 이게 후손 또 네. 이 유가족을 찾는 일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어쨌든 이 후손들의 체열 참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예, 되는데 예, 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상보다 좀 저조한 것 지금 같은데. 체열이 많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희생자로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우리가 확인된 신고된 분만 4,078명인데요. 4,078명. 예. 예. 지금 도내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는 지금 417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내 발굴도 더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육지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발굴 작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육지는 이미 발굴이 이루어졌고 예. DNA를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DNA를 체열을 통해서 대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00여 명밖에 지금 체열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열 인원수가 저는 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DNA 확보 기술이 좀 확대되면서 이게 그 반개, 친개, 반개 혈족까지 8촌 이내의 친족이면 네. DNA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희생자, 특히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가족께서 이 체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주시에서는 한라병원에 또
서귀포에서는 열린병원에서 무료로 체열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체열에 조카까지도 예. 희생자의 조카까지도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나오셨으니까 네네.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체열 참여의 중요성과 네. 또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아까 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셔서 이 신원 확인 사업이 2018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 법의학 연구소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이 도입이 됩니다. 예, 예. 그랬더니 희생자의 친가, 외가, 이 반계혈주까지도 8촌의 체열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2022년에도 조카들의 체열만으로 신원을 확인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감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은 단 한 분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올해 완료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이 뒤에 왜냐하면 지금 체열만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발굴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원이 확인되고 그 후대에 다다라서더라도 네.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체열을 하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시고 또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 네. 조카 다음 세대까지는 이게 DNA 감식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세대까지 체열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가족 중에 한 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함께 참여해 주는 게 더 유전자 감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육지에 있는 제주 4.3 유족, 네. 그리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행불인 가족분들은 필히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4.3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이 체열을 통한 이 유가족 찾기가 아주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후손들의 적극적인 체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현안되는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4.3 중앙위원회 요즘 열리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란 사태가 발생한 12월 4일 이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은 총리 부재 상황,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적절하냐, 대행이 과연 중앙위원회를 열 수 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총리가 복귀를 해서 네. 권한대행 체제,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되고 정상적으로 헌정질서가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중앙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은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지도의 입장을 빨리 중앙정부에게 전달하면서 신속하게 중앙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중앙위원회가 열려야 어쨌든 우리 유족의 결정문, 희생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유족들의 입장도 정부가 좀 잘 이해를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추가 시공은 8자까지 이루어진 것 같은데 8자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생자만 해도 173분 또 유족이 이제 1000명 이상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이후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9차 신고까지 받으려고 하면 예. 4.3 특별법의 개정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께서도 또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차질이 없도록 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네네. 건인데요. 특히 국가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보상금 지급은 저는 뭐 그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속도를 내고 지금 있다. 예. 대략 50% 이상 대상자의 지급은 완료가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 있었고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정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서 예. 심사가 조금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이 확대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희생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심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예.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예. 대상자분들께서 보상을 받는데 예.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법률로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소 늦춰질 수는 있어도 지급이 안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예, 상당수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지사님도 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예.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네. 뭐 제주도의회에서 네. 그 최근에 4.3을 좀 왜곡하거나 네, 이 네.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이죠. 이분들에게 주어졌던 이 명예제주 도민을 네, 네. 취소할 수 있는, 물론 민주당 의원 중심이었지만 네, 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 또 뭐 그런 의원님들의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뭐 또 존중해야 할까? 한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만큼 4.3에 대한 왜곡의 시도 또 폄훼 그리고 희생자의 어떤 자존심을 훼손하는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라는 게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지고요. 그렇죠. 예.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각성을 하고 예. 4.3이 이제 기록유산으로 세계에 등재가 되고 4.3을 소재로 한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대까지 왔는데 예. 아직도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냉전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다시 가해를 하는 것은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네. 조례를 네. 개정안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겁니다. 4.3에 네. 대해서 그 실체를 왜곡을 하거나 또 그 부분을 또 어떤 정치의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울 그런 따름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네. 하셨는데 지금 네. 4.3 특별법 네, 그거는 지금 아까 지사님께서 희생자 범위 문제라든지 네, 네, 또 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지 뭐 주적 보상금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개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법안들이 이제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뭐 정춘생 의원이나 또 우리 이성권 의원이나 김한규 의원이나 문대림 의원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4.3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탄핵 정국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상임위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대로 저는 국회에서 4.3과 관련된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국회 분위기 자체가 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4.3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추가 유족 신고를 받는 9차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의 범위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보완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DNA 유전자 감식과 관련된 신원 확인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의 기본법의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주 트라우마 네, 센터 네,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성과를 분석 네, 지금 해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우선 지금까지 지난해부터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네. 구 세무서 밑에 이제 국립 트라우마 센터 제주 분원이 이제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벌써 유족분들 1,650여 명이 네. 지금 참여를 해서 트라우마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읍면동 찾아가는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네. 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좀 큰 성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95점이 나옵니다. 만족도 조사. 예. 그만큼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네. 보다 많은 유족분들이 골고루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행안부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자가 나온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서 지금 국가가 책임져서 배보상을 하고 있고 그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후속 조치에 국가가 저는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전액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입장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우리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진짜 이거 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긴 하는데 네. 왜 전액 국비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안부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네, 행안부가 이제 과거사를 전담하는 그 부처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는 판단이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도민에게 지방 정부 책임자인 저희 입장에서 도민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은 지방 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 트라우마 관련된 환자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죠. 네. 이걸 왜 지방 정부의 복지 사업비 내에서 이걸 떼서 또 따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는 너무 편의적인 경직된 사고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입장을 받아들여 줘야죠. 알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4.3의 네네.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네네. 없는 거예요. 네네. 제주 4.3 77주년. 네네. 이게 우리의 사람의 네. 올바른 이름을 찾자라는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지금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고 하는데 네네.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이런 숙제에 네.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명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 4.3 공원에 있는 백비,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벽비에 어떻게 명명하고 이렇게 세울 것인지가 제주 4.3의 과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진상조사에 의거해서 정명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4.3 특별법에 의해서 개정에 의해서 4.3 평화재단이 추가적인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민간 차원의 학술 연구들도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최근에 저희 대학교에 이제 4.3 박사과정과 관련된
대학원 과정이 이제 운영되는 것도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더 자료들을 더 확보하는 문제, 책임자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이 쌓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의 또 국가 차원의 명령과 관련된, 이게 또 법률상의 정의 조항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정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과 4.3과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대담 내용을 보시면서 그동안 좀 다른 네. 지사의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사께서도 아마 그 직접 4.3의 유족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보시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 4.3의 네.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우선 저는 저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 도정 책임자로서 네. 제 일 과제는 지금 4.3 평화공원에 있는 행불인 표석, 이렇게 이제 4천여 석이 있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147명의 신원을 확인해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행방불명 표석은 3,917명의 표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917명의 유해를 찾아서 유족에게 인도해 주는 때까지 네.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예.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도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신원 확인 작업을 위한 유전자 감시, 그리고 과거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시스템의 뒷받침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4.3의 세계화와 관련돼서 한강 작가의 4.3 노벨 문학상 수상, 그리고 기록유산 등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스토리 있게 네. 세계인들에게 또 세계 각국의 도시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과정에 교육적 자료로서 사상과 관련된 역사 기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명을 찾는 것, 네. 이런 것이 저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아직도 우리에게는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77주년이 주는 무게감만큼 우리 또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가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그간에 해온 우리 성과만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래도 예. 저는 77주년을 맞으면서 더 희망차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3의 주관이 물론 과거를 기억하면서, 역사를 기억하면서 위로하고 다시 추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희생된 그 영령님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제주도가 더 번영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 통일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후손들이 더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을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더 당당하게 세계의 주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와 의지를 더 밝히는 것, 이것을 더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또 4.3의 유족의 한 분으로서 또 우리 도정의 책임자로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주 4.3 77주년을 맞아 다시 제주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폭삭 소가수다의 인기처럼 제주의 관심이
더욱더 커질 텐데요. 이 관심이 커진 만큼 제주 4.3의 가치와 정신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서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4.3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미래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오영훈 지사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선이 맞으며, 인선은 그 소설 안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인선이 맞으며 자란 눈송이가 지금 내 얼굴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니란 법이 없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 눈의 순환이라는 거죠. 즉 오래전의 아픔의 삶과 지금 그리고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서 이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시금 생각하는 오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영훈 도지사와의 4.3 77주년 특별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